교원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노입니다. 먼저 국가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혜진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회에도 교육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 세안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의 현실이 딱 여기에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령인구 감소랄지 고등교육의 그 역할의 재정립 같은 이런 세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회, 교육부, 대학이 쓰러지지 않는 존재감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국회와 교육부, 대학의 서로 다른 시각들을 한번 다시 조명을 해보고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초 출발은 기성회비에서 출발했는데요. 기성회비에서 두 가지 큰 중심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운영, 고등교육의 운영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학생에게 지울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자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쓸 것인지 아니면 별도 회계로 나눠서 쓸 것인지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기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성회비 특히 고등교육의 사건들은 10년 주기로 항상 동일한 패턴을 반복을 하고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패턴을 보시면 2000년대 패턴을 보시면은 권익위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총학생회에서 소송을 거치게 되면 교육부와 국회에서 대안 법률을 마련하는 이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제일 중심적인 사건은 2005년도에 특별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재정운영 특별법 발의를 했는데 2008년에 이 법안이 통과를 됐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국립대학의 법인화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걸 추진할 때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반대를 하셨고 국회에서도 많이 동의를 해서 결국은 서울대를 비롯해서 인천대, 유니스트까지 갔다가 유니스트는 특별법에 의해서 과기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때 이미 어떤 대학 회계에 대한 기반이 맞춰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재정위원회랄지 총액 예산 편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이 당시 어느 정도 얼개가 밝혀져 있고요. 이 법인화의 주요 핵심은 대학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라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약간 일본식 대학 운영 체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이때 법인화를 상당히 많이 추진해서 대학들이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래서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그렇게 내용을 밝혔고요. 교원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교원비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입장이 있는데요. 연구 보조비, 교재 연구비 같은 건 되고 또 수당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 또 똑같은 패턴이 일어납니다. 권익위 감사, 감사원의 감사, 대학에서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각 국회와 교육부, 대학이 굉장히 당황을 했죠. 결국은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판결이 됐지만 이미 기성회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국회는 법률안을 만들었는데요. 각 당에서 각각 그 다른 법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고등교육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각 당의 입장과 전체적인 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2005년, 2008년도에 있었던 국립대학 재정법을 그대로 거의 가져온 내용이 되고요.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학생 부담을 여전히 고집을 하고 있고 그 사용처로 교육연구 학생 지도 비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 이은혜 의원님, 현재 장관님께서는 기성휴게 처리에 대한 특별법, 기성휴게 폐지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202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기성휴게 폐지에 따른 감축분을 보전해주자 하고 이 사용처는 대학의 운영에 맡기자라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정의당 정진우 의원님께서는 좀 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립대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설립 목적에 맞게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지원은 학생당 2분의 1씩 해서 반액 지원을 하고 사용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각각 의견이 다른데요. 새누리당은 현실론을 바탕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차선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당에서는 기성휴가 불법이라는 것은 국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를 해야 되고 교육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질문이 현실에 와서는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안은 다시 통합 조정이 됐는데요. 새누리당 법안을 기초로 통합 조정이 돼서 28조에 보면 국립대학의 장이 교원비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국립대학의 장이 세부 지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법률안에서는 이게 바뀌어서 교육부가 전체적인 기본적 사항을 정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 부분 이 자율성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이제 반발이 많이 생겼는데요. 형식적으로 보자면 통합휴게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 지원금 계정하고 수입금 계정, 그러니까 자체 수입금 계정으로 별도로 나누는데 자체 수입금 계정이 기성예비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휴게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내용에다가 단지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해서 교원비를 교육부에서는 이거 사업성이다. 그리고 차등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것만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교수님들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까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을 마련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전 회계연도 결산 법인에게서 편성하라. 그리고 통상 업무만 하라. 이런 등등의 내용을 했는데 이 결과가 대학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교원비에 따라서 교원비 금액이 많게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경북대하고 제주대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교원비를 가지고 대부분 연구 지원이랄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간의 어떤 그 교육 경쟁력이 격차가 점차로 심해지는 게 돼서 현재도 보시면은 상중하로 세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점차적으로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통상의 업무하고 비통상의 업무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통상의 업무는 급여로 하고 비통상의 업무는 교원비로 하라.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굉장히 납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은 자발적으로 이 통상, 비통상을 내가 어떻게 나누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을 어렵게 이걸 또 비통상 업무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감사인이 올 때마다 해석도 다르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해서 교육부는 워크숍 3차례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이걸 따르라 해서 먼저 교원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어서 직원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우물 안에 돌을 던지면 여러 그 안에 생물들의 영향을 미치듯이 이런 법안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교원비 총액을 이전 결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연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격차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통상 업무와 비통상 업무를 나눠놔서 이런 처음에는 이제 의아했다가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비통상 업무 학생 지도 한 번 하면 이게 뭐 5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적이 또 초과를 하면 두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자기가 40명을 맡았으면 10명으로 채우게 되면 더 이상 나는 학생 지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자기 활동에 대해서 단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좀 나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통상의 업무를 희생해서 비통상 업무를 하게 되는 이런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열정이나 이런 케어가 없이 단순히 이걸 실적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갔다는 것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교수님들은 40시간 중에서 20시간은 교육, 20시간은 연구를 하는데 20시간 지금 통상 업무의 초과 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급이 없이 비통상 업무에 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통상 업무를 희생을 해서 비통상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또 지침을 세분화해서 점심은 안 된다. 뭐 학상 상담할 때 사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저희 대학의 경우 2018년에 자발적으로 교원비를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2명이었다가 작년에는 1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상해서 나는 이 교원비를 안 받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들은 나는 교원비 반절만 받고 그 시간에 다른 나의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육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 대학이 올바른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ESG 경영에서 거버넌스, 또 소셜, 인바이러먼트 중심으로 어떤 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이 세세하게 연구는 어떻게, 교육은 어떻게, 학생 지도는 어떻게 이렇게 감시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대학의 운영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고심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당 지급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교원비가 교원 업적 평가하고 중복됩니다. 이미 교원 업적 평가에서 학생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부가 정확히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단체 예를 들면 초중고 교원에게는 교원 연구비를 지급하고 농수산부에서는 뭐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재판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좀 수당화를 좀 고려를 해달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립대 법인화에서 국립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처음 상임위원장 맡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고등교육은 교육 현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고려를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나누어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흐름에 따라서 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방향의 처음 시험대가 이 교연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좋은 정책을 발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